요즘 코로나가 이제 뭐 끝은 났지만 사실 그에 따른 뭐 후유증? 후유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뭐 하긴 한데 아이들이 좀 지나치게 청결 강박?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풀이 어머니가 이렇게 오늘은 좀 질문을 또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유독 깨끗하게 자꾸 뭔가를 너무 깨끗하게 청결을 하려고 하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풀이랑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제가 볼 때도 좀 우리 풀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지 않은 친구들을 좀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너무 우리 풀이가 민감하고 예민해요 하고 또 잘 놀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들이 되면 사실은 우리 풀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엄마도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을 보면 몸에 조금만 묻어도 막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아는 아이를 봐도 발에 이제 맨발로 이렇게 있다가 뭔가 발에 이제 뭔가 이렇게 묻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되게 막 싫어하는 아이. 그리고 사실은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가를 놀러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래가 발에 묻으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전부 모래사장에 뛰어다니고 놀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텐트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는 유달리 너무 민감한 것 같고 너무 청결한 것 같고 자,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 괜찮을까? 왜 유독 우리 아이만 이럴까? 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가셨냐면 우리 아이 혹시 소아결벽 증후군이 아닐까? 뭐 이렇게 증상을 의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아결벽 증후군은 사실은 우리가 TV에서나 뭐 이렇게 뭐 정보나 알려진 그런 이제 심리적 문제이긴 한데 사실 결벽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세균이라든지 더러운 거라든지 이러한 강박적 공포가 기반이 되면서 심리적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청결이 해결이 안 되면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제 심리적 문제로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증상, 뭐 병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린 나이 아이들이 사실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같이 뛰어놀고 부대끼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청결 강박이 좀 무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풀이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깨끗해야 돼. 지저분한 건 싫어. 내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별로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통 이러한 것들은 뭐 좀 드물게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물게 일어나지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라든지 가족 내에서 너무 이제 청결을 유지를 하거나 그리고 또 부모님이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지저분하면 너무 이제 우리 아이에게 청결을 강요하시는 분들 자,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청결 강박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포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뭔가를 배웠어요. 세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세균에 대해서 정말 무섭구나. 자,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과도한 공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이 생기고 잘 때도 생각이 나고 뭐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자, 이렇다 보니까 두려운 문제들 때문에 공포심으로 계속 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너가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손을 자주 씻니? 자, 그러면 엄마가 학습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책을 찾건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의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와 앉아서 하나하나 이해시키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너무 과도한 공포, 이건 누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학습을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아이들의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 결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질적 성향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자극이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흙이 묻거나 물감이 튀거나 뭐 이렇게 상대방 좀 예를 든다면 아이가 좀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친구들을 좀 멀리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들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방어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른 같은 경우는 자꾸 방어를 하면 어른들은 이제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격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학습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민감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어울리다 보면 좀 많이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를 문제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교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비교를, 극단적인 비교, 이 아이는 지저분해도 괜찮은데 넌 뭐 왜 이렇게 너무 깔끔하더냐, 이런 극단적인 것들은 말고 아이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지저분한 것들은 상관없어. 그러나 이 지저분한 거에 대한 기준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친구도 그 기준에 있는 거고 B라고 하는 친구도 기준에 있고 너도 그 기준에 있을 수는 있어. 이 기준에만 들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친구와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좀 안정화시켜 주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부모님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너무 강압적인 양육, 너무 깨끗이 씻어야 되고 너무 열심히 씻고 너무 청결하게 하는 부모님 영향으로 아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적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이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뭔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부모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감정 순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방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결국은 강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져서 강박이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트라우마적 요인이 생기는 거겠죠. 트라우마적 생기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심한 경우가 돼버리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만들어지면서 아이들과의 거리, 사회적으로 격리, 뭐 이러한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공포에서 기인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공포는 결국은 불안도가 점점점 누적이 되고 그리고 확장이 되면서 정말 그 체계적인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지능도 떨어지고 학습력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으로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소아결벽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집착하고 관심 있고 호기심인 경우가 뭐 대부분들이긴 한데, 강력한 집착, 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청결을 하는 것들이 습관으로 가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호기심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풀어준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역시 뭐 기질적 요인이 또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먼저 엄마나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 아이가 왜 씻는지, 그리고 몇 번 씻는지, 씻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머니가 좀 관찰 일지를 좀 적으셔가지고 아이를 먼저 점검해보고 또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런 관찰 일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로서 청결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흙을 만지거나 자연스럽게 물감을 흘려보내서 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같이 요리해 라고 하면서 밀가루 반죽을 손에 묻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손에 미끌미끌하고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밌는 놀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묻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뭐 밀가루 놀이를 하면서 얼굴에도 묻혀보고 몸에도 묻혀보고 그러면서 이미지를 찍어 놓는 거죠. 영상을 찍어 놓거나 사진을 찍어 놓고 아주 재밌는 긍정적인 하나의 생활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몸에 뭔가가 묻었지만 행복해 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들을 좀 많이 바꿔주신다라고 한다면 해결이 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것들로 흙이 묻어있는 야채를 한번 씻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예쁘게 기르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직접 흙이지만 우리 아이가 파서 다시 심어보게 하는, 자, 그래서 손에 흙이 자연스럽게 묻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고 청결에 대한 강박도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러한 부분들의 걱정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청결 강박이라고 하는 게 강박 자체는 사실 심리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요인이 조금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나 그리고 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하신 선생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들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의 강박적인 문제는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의 어떤 그 뭐 높아진 위치과 불안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좀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강박을 벗어나기는 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발달하는 과정의 아이고, 그리고 작은 노력, 이 작은 노력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안 바뀌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좋게 바뀌면 꾸준히 가는 형태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한번 긍정적인 사고,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꾸준히 가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에 대한 사고가 점점점 발전이 되고 더 많은 경험으로 더 긍정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우리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청결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의 청결에 대한 부분들을 병증으로만 너무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병증이 아닙니다. 병증이 아니니까 하나의 발달 과정에 소소하게 나타나는 일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과하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육을 너무 이제 조급하게 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 아이, 좋은 아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